제가 그 락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을 발표합니다.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70, 20, 10의 결합. 이것은 제가 그 프로티진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딱 지키는 게 아니라서 이것을 이제 결합을 하니까 그 피부병 완전히 곰팡이균이 해결되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듯이 세균과 바이러 진물 흐리는 것은 허벅지에 좀 있었는데 이거를 다 가열을 해서 소멸을 시키고 무좀 같은 데도 진물이라는 데 있으면 이렇게 가열을 시켜서 가라앉혀서 살균할 수 있습니다. 9회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비닐 장갑 끼고 하루에 10대번씩 했고 결국 해결했거든요. 머리 같은 데 발라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그 입안에 충치균 같은 것도 했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은 이걸 여기다 담아서 항상 살균제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장수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피부가 좀 살균하거나 얼굴이 근지럽거나 그러면 사실 이게 헤르페스 증상인데요. 헤르페스가 좀 있었을 때 얼굴이 좀 간지러운 현상이 일어나거나 심해지면 좀 마비까지 일어나죠. 그게 있다가도 사용할 수 있어요. 헤르페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얼굴에 좀 발라주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뭐 상한다거나 이런 하나도 없어요. 동물에도 뿌려도 이렇게 이상이 없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치균도 입안에 이렇게 꿀럭꿀럭 해가지고 칙칙칙 해가지고 충치균을 소멸시키고 다 뱉고 물로 씻어내거든요. 네. 알코올로 보통 소독을 하시는데 알코올은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하면 다 했죠. 공업용 알코올 마시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70% 남짓에서만 살균이 되고 휘발하기 때문에 살균이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살균할 때는 이걸로 하거나 열탕 소독을 하듯이 건조 드라이기 열이 순간 열이 150도가 넘어요. 그래서 저도 세균과 바이러스는 한 바이러스 종류는 50도 내지 60도씩 되면 살균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세균의 경우에도 100도씨에서 다 살균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드라이기로 해가지고 피부병은 옛날에는 피부병 제가 이렇게 치료하는 약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흔들흔들거리면서 화상을 입지 않게 조심을 합니다. 열이 이렇게 반복된 것을 또 열이 축적하여서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뾰루지 난 거 저도 이렇게 이게 약간 목 뒤에도 뾰루지 나거나 등드름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 가르면 다 없어져요. 여드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짜지 않습니다. 짜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절로 이렇게 흡수되어서 소멸돼 버립니다. 뭐든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테니. 저는 실제 이렇게 열에 계속 반복된 노출 여러 번 계속 한꺼번에 하려고 하죠. 마상이 허벅지 같은 데는 사타구니, 항문 같은 데는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렇게 살균 그렇죠. 좀 지나치게 많이 오래 하시면은 뭐랄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살짝 여러 번에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5번, 10번에 걸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열을 축적하여서 반복적으로 얘들을 익혀버린다는 거죠. 속으로 피부 안쪽에까지. 근데 이걸로도 이렇게 피부 안쪽에 좀 더 깊이 곰팡이균은 들어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완선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안전한 것을 연구를 해서 결국엔 찾아서 해결했습니다. 저도 이제 피부병이 없는 클린 상태고요. 몸에 질병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든 것으로 다 저는 복용을 하거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식품과 약초의 후보군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식품이니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그걸로 다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것을 이걸로 저는 제약밖에 안 먹어요.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2019년도에도
특허를 10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이게 못 받았습니다만 거기 일단 공개 기술 공개는 돼 있고 제약회사들에게 다 컨택으로 했었다는 것은 치료는 돼요. 이거보다 우수한 바이러스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동영상에 또 이걸 언급을 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언급만 다른 걸 뭐 언급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락스 과산화수로 베이킹 소다도 그렇고 저게 뭡니까? 열탕 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로 살균하는 것을 배운 그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걸로 이제 피부병은 지금은 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바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균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해결을 했어요. 축축균 같은 것도 입안에 이렇게 울룩울룩 해서 뱉고 몇 분 하면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약하게 물을 좀 희석을 해가지고 여성 질 세정기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안의 점막조차도 이렇게 어떤 헐거나 이런 거 전혀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그저 충족균만 잘 해결되더라. 충족균 해결한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드라이기처럼 화장실에 이렇게 손 이렇게 세균의 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말리는. 그럼 그것을 좀 더 가열을 해서 60도씨나 50도씨 그 이상으로 좀 더 충분히 가열을 하면 손도 이렇게 살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균의 원상도 안 되고. 그 이상 뜨거우면 좋죠. 온도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100도씨까지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드라이기 열온도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게 이제 개선을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지방자치단체, 주한미대상, 오스트라 관광청, 카이스트 뭐 이렇게 지적재산권 여부를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수십 개의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그 후로부터 YTN의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지금 제 기술을 식품 기술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무단으로 하시고 결국 지적재산권은 민형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무단으로 쓰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했는데 국가의 기관에서 진짜 황당하게도 비밀번호를 제가 온라인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온라인에 제가 주고받는 것을 비밀번호를 주고받거나 모든 파일 주고받을 때 인터넷에 주고받을 때 비밀번호를 쳐야 된다고 이 비밀번호가 쳐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하더라도 그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뭐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풀어지는 인터넷 뱅킹처럼 풀어지거나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그러면 자기 얼굴이 비밀번호거나 얼굴 플러스 그날의 동작 그날 이거 내일은 이거 뭐 그다음 뭐 이렇게 해서 그날의 동작을 바꿔가면서 섞어주는 이런 보안 방식에 대해서도까지 얘기했거든요. 또는 열려라 참기 또는 비밀번호 방식 언어 방식 이것은 왜 현관문 출입 또는 어떤 건물의 출입 또는 회사의 출입 이런 데 컴퓨터를 쓰거나 또 드론을 조종하거나 조건이 드론 조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드론을 조종할 때 내 얼굴이 암호가 되어서 먼저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통신이 되는 이런 드론 조종이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로봇 조종할 때도 자기 주인 인식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금고할 때도 그렇고 스마트폰 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스마트폰에 이렇게 어떤 카메라 주요 설정 기능과 또는 여기 뭐 저게 문자라든지 다른 부분이 특히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갤러리 같은 데서 열지 못하게 비밀번호 출입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설정한다고 그래서 해킹을 해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정부 24를 내가 어떤 서류를 띌 일이 있어서 정부 24인가 국민건강보험은 정부 24 이게 이거를 테니까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네네. 그것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국정원은 제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암호를 설정해서 해킹해도 소용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보안 부분인데 이것을 멋대로 정부에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서울시 같은 데서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어떤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댄다고 보석상 깨길래 플라스틱창 덧대려 했더니 그것도 YTN에 뭐 나오고 그다음에부터 서울시에서 막그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는 한 또는 또 비상벨 시스템 그것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오산시 뭐 통합센터에서 제가 이런 어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를 유튜브 동영상처럼 통합을 시켜갖고 한 모니터,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케이블 TV다 그러면 현재 방송하고 있는 채널이 있다 그러면 100개의 채널을 100개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쫙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냥 무단으로 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또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하차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거 구분해서 보통 이게 드론에다 모든 카메라 탑재를 해가지고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쓰는 기술인데 사람 또는 차량 이런 일련 번호를 따라서 입체 좌표 하차 방식으로 이렇게 추적하고 동선을요. 물류센터 같은 데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물건을 고객이 몇 개 씹었는지 어떤 물건인지를 파악하고 색상 같은 것도 가로세로도 좌표 수자 방식으로 색상을 파악해요. 이런 거 색깔이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이런 색깔이 있고 어느 정도 크기 이런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얼굴 같은 것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몸무게까지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또는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지상 차량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스스로 설정 기능도 있어요. 입체는 이제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드론에다 이거를 자동 전투할 때 쓰거든요. 군복 입은 사람 또는 특정 지휘관만을 살상한다든지 목표를 5군데 설정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격을 하는 뭐 각각 설정하는 대로 자동 전투할 때 씁니다. 전투 모드 할 때 뭐 5가지나 10가지 최적의 전투 모드를 만들어 조종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전쟁을 하는 방법도 우크라이나 시내에 또 안드레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인데 네, 이것도 모델을 쓰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건물에다가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해당 건물을 이렇게 드론에다 물질이 달아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또는 이렇게 소방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그것도 MBC 뉴스 투데이에서 모델에 나와서 그걸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국가의 기관이 개입이 안 됐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이건 우연히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기술이 나온다는 YTN은 제 것이지만 70가지도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뭐 그쪽과 뭐 연락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연구를 했습니까? 왜 내 기술이 거기 전부 다 무단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우산시 통합된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방식과 가로세로 좌표 시야 방식으로 카메라를 사람을 인식하거나 이런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사람을 찾아냅니다. 차량도 중국에서 주민등록까지 특정해서 찾아내실 텐데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는 어떤 서울시나 어떤 데서도 무단으로 하셔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지자체 배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영사 들어가고 제가 아니고 기술 산 사람 산측에서 외국에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그 구상권 전주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기만 해놓죠. 얘기만 해놓고 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로봇 같은데 막 이렇게 5군데 이렇게 딱 찍어주면 호텔 로봇이다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 차량 같은 것도 10군데 찍으면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와요.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거 집안에 또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뭐 자동차도 이렇게 뭐 로봇 다 카메라 인식 방식이죠. 제 방식은 진사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공청소기 로봇이 카메라 인식은 없죠.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원형 진공청소기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가로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방안이라든지 건물 청소 그다음에 청소할 것과 청소하지 못할 것 입체는 안 부딪히는 기술을 써요.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도 입체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뭐 가로수도 차량이다. 가로수, 건물, 사람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입체도 종류를 따라 각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다 얼굴이 틀리고 체격이 틀리잖아요. 각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입체를 따라서 뭐 어떤 것은 가로수인지 건물인지 그것도 구분할 수 있고요. 돌멩인지 돌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고 보도블록인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이 방식이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방어망 같은 것도 입체만 나타나면 경보 울리고 해당되는 부분.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거리도 여기서 이렇게 입체냐 이렇게 자동차가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그 카메라에서 거리가 작게 나타난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는 이런 이렇게 거리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 합사 방식으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따라 카메라 인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를 싸갖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지금 뭐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를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양에다가 여기 부분인데 제가 여기 곰팡이에 좀 펴서 여기다 뿌렸어요. 여기다 뿌렸더니 전혀 이상 없이 곰팡이가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를 토양에다 한번 직접 이제 우리 집에 화단이 좀 있어서 그래서 뿌려봤더니 식물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이게 소금기가 락스가 소금기 있잖아요. 소금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파리가 노랗게 소금기가 닿은 부분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뿌리는 방식보다 제가 토양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우리 집 토양을 어떤 작물을 키울 때 약간 뭔가 저게 좀 곰팡이 부분인 것 같은 눌리 그렇게 뭐도 이렇게 작년에도 참외를 키웠는데 참외가 약간 뭐 갉아먹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다른 종류의 것이고 갉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균할 목적으로 그거를 원래 닭똥비료 같은 거를 좀 뿌렸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곰팡이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양을 살균한 목적으로 뿌렸어요. 일단 뿌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뿌리는 방식은 이렇게 뿌려도 사람의 얼굴에 뿌려도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죽지는 않는데 뿌려가지고 소금기이기 때문에 뿌려가지고 토양을 살균하고 농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그다음에 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비가 오거나 물로 세척해서 흘려내버리고 살균하면은 그 곰팡이균이 이렇게 이따 다른 균이 살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파종을 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그래서 얼굴에 발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는 뭐 이상이 충치균을 듣고 토양이 크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맹독성 농약 뿌리는 건 낫다라는 거죠. 얼굴에 발라도 전혀 이상 없어요. 네. 뭐 병에도 화장수로서 쓸 수 있어요. 화장수로도 저는 이제 바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약간 건조럽거나 이게 필링, 약간의 필링이 필요할 때 소금기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거를 바르거든요. 네네. 토양에 뿌려도 이상은 없으나 파종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앗개잎 같은 거를 동물용 사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나 조리대 같은 거 또는 매실과 낙과된 걸 좀 싼 거를 사서 매실과를 사료에 섞어주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방앗개잎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또 비료에 같이 섞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토양이 약간 비옥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